종소세 신고 때 이 부분을 안 챙기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사업 잘 하시는 분들 이것들을 다 챙기고 가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데 이것을 안 챙기고 갔을 시에는 뭐 크게는 몇 천만 원까지 손해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과세자가 좋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린이사장 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A부터 Z까지 간단하게 한 20-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죠. 이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신고를 하시면 놓치시는 부분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초보 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들을 조금 몰랐어가지고 사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준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부가세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현재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부가세를 납부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보통 그냥 직장인으로 많이 생활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부가세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부가세의 정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한 과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우리가 납부하기 전에 부가세가 뭔지부터, 이 세금을 왜 납부하는지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걸 납부할 때 실수가 조금 적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납부할 부가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한 금액과 매입을 빼서 이제 납부할 부가세가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 과세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납부를 하는데, 보통 간이가세자랑 일반가세자, 면세가세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간이가세자랑 일반가세자 이 두 가지 유형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랑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과세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주시면 되고, 간이가세자란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 한해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그런 과세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과세 유형이고요. 간이가세자는 이제 1.5%에서 4%까지, 웬만해서는 1.5%예요. 1.5%에서 4%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액 같은 경우는 0.5%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매입을 해봤자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창업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21년 세법 개정으로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입점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어떤 플랫폼들에서는 이런 B2B 거래 시, 그러니까 플랫폼에 우리가 입점해서 판매를 할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우리가 플랫폼 쪽에다가 해줘야지만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서 넘어가셨으면 해가지고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부가세가 아예 면제돼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1.5%라는 낮은 세율조차도 아니고 그냥 아예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애매하게 연말에 4,8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 하면, 연매출이 4,8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 하시면 그냥 거기서 스탑하시고 내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게 맞거든요. 물론 4,800만 원 조금 넘고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자에 해당하시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금액이 아니긴 한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의 사업자 과세 유형인데요.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부가세 1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냥 웬만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거의 첫 해 빼고 창업하신 뒤 첫 해 빼고는 웬만해서는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에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 내가 지금 당장은 간이 과세자지만 언젠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 때 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선 준비하셔야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됐을 때 문제없이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고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저 마음속에는 당연히 이게 좋지 않나라는 당연한 값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뭐 수강생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주위의 초보 대표님들을 만나거나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지하신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첫 창업 시 어떤 사업자로 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첫 창업 시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도 창업할 수 있고 간이 과세자로도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당연히 무조건 간이 과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B2B를 하거나 조금 뭐 도매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 되고요. 대신 우리는 어차피 온라인 상거래업,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을 하실 거라면 간이 과세자로 이제 신고를 하셔서 창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간이 과세자도 내가 연 8천만 원이 넘으면 어차피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첫 해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과세자가 좋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매입액이 너무 큰 경우예요. 매입액이 너무 큰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중국에서 사입을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KC 인증도 필요한 제품이고 어느 정도 나는 브랜딩을 해서 브랜드처럼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매입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의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매입을 해버리면 이 매입액에 대해서 매출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그렇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 창업 시 매입액도 적고 조금 소규모로 잔잔히 크고 싶으시다면 간이 과세자로 이제 신고를 해서 창업하시는 게 좋으나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크게 매입액도 정말 크게 제대로 한번 사업을 운영하면서 뭐 이런 세금 계산서도 발급할 일이 있고 하시다면 일반 과세자 유형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이제 매입 환급이 불가능하니까 매입액이 너무 크시면 그냥 일반 과세자로 창업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뭐 피 보시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간이 과세자가 안 나오는 지역과 업종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오프라인 창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주의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저는 피해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을 창업할 때 예전에 정확한 그 단어는 모르지만 오프라인 창업을 할 때 간이 과세자가 될 줄 알고 창업을 해서 들어간 매장이 있었는데 그 매장에서 일반 과세자로만 되는 거예요. 그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나고 해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1층 가게들이 다 간이 과세자가 안 나오는 일반 과세자 유형만 이제 창업이 가능한 그런 구역이었더라고요. 지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업종 자체도 간이 과세자가 안 나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매라든지 제조,
광업인가? 뭐 이런 것들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기 힘든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들은 이제 간이가세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만약에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뭔가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서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1기와 2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냥 쉽게 상반기, 하반기 신고로 나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반기 신고 1월부터 6월까지에 한해서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이 사이에 신고와 납부가 끝나야 하고요. 그리고 2기, 하반기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무조건 끝내주셔야 됩니다. 이때 25일 넘어가는 순간 바로 가산세 20%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신고 기간을 꼭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하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까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반 가세자보다는 이 신고 부분에서 좀 더 편해요.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년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25일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1년에 단 한 번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 똑같이 일반 가세자 하반기 신고 때처럼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 부가세 신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종소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도 내셔야 할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연말정산만 해보셨지 종소세 신고는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종소세 신고 때 이 부분을 안 챙기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사업 잘하시는 분들 이것들을 다 챙기고 가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데 이것을 안 챙기고 갔을 시에는 크게는 몇 천만 원까지 손해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을 챙기셨으면 해서 준비해봤고요. 이게 뭐냐면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입니다. 이게 나라에서 청년 창업가들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5년 동안 무려 5년이나 종소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비감일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권 외에 지방 지역의 경우는 100% 감면이 되고요. 과밀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50% 이제 종소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받느냐? 일단은 청년 창업가에 한해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 34세 이하 분들만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만 34세 미만 이하면 난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남자분들은 조금 더 아직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그 군대 의무 기간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감산하여 이 적용을 시켜주거든요. 나라에서 이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5살인데 군대를 2년 갔다 왔어. 그러면 난 지금 만 33세로 쳐져서 아직 1년에서 2년 정도는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시라면 이런 것들도 잘 따져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할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 공제,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 업종이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관심이 튀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아니라 다른 업종을 창업하는 거다 하시면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시고 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부분을 알고선 창업을 했다면 저는 경기도라든지 지방에다가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을 해가지고 첫 창업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이 한참 지났고요. 그래서 주변에 잘 하시고 매출 많이 나오시는 대표님들, 똑똑한 대표님들 보시면 지방에다가 비상주 사무실로 해서 창업을 하시고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은 그냥 지금 본인이 하시는 곳에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소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생애 첫 사업자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애 첫 사업자만. 지금 막 구매 대행 하시고 위탁 같은 거 하시고 해가지고 사업자를 막 여러 개 만들었다가 폐업했다가 여러 개 만들었다가 폐업했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첫 사업자는 건드시면 안 돼요. 첫 사업자는. 그래서 첫 사업자 폐업하시고 두 번째 사업자부터는 이 혜택을 아예 받으실 수 없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이것도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 받으려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건만 맞으면 알아서 감면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알아서 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종소세 신청하실 때 그것들을 뭐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종소세 신청하실 때 같이 종소세 감면 혜택 신청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셔서 같이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때 종소세 신고하실 때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올바른 절세 팁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가세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절세라는 부분이라고 해도 당연한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것들이지만 초보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들 그것들 위주로 좀 준비해왔고요. 일단은 첫 번째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무조건 홈택스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무조건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하시면 지출 내역을 모두 확인 가능하고 비용 지출에 대한 누락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내가 매입한 것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체크해서 어떻게 보면 수기라고 해야 되나 수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체크해서 하나하나 다 이 매입을 등록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너무 번거롭고 누락이 잦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금 부분에서 내가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홈택스에 자주 쓰는 카드 같은 경우는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생각보다 명세서 작성 과정이 생략돼서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절약이 돼요. 그리고 신고하실 때도 훨씬 편해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정비용 적격증빙 수치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말이 어렵죠. 세무 용어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비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든지 뭐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공과금, 대표자 휴대폰 요금 등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고정비용이 발생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의로 발생되는 고정비용 같은 경우는 이런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가장 적격증빙 비용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웬만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하시든 이런 적격증빙 그 세금계산서를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이게 초반에는 생각보다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게 귀찮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하는데 이게 나름 또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엔 습관이 들었어요. 무조건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용을 하든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사무실 이사를 하거나 또는 제가 용달을 막 부르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용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현금명 퇴중도 되긴 해요. 근데 세금계산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제 항목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있는 내용이니까 갖고 왔고요. 첫 번째, 의제 매입세 공제. 농수축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제조 가공하여 과세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업종,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수축산물 가지고 같은 것들 뭐 다루시거나 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입니다. 법인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가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제외하고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시는 경우 결제 금액의 1.3%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거 말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뭐냐면요.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그 금액에 한해서 1.3%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이게 전체 다 된다는 건 아니고 한도 금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기한 내 정확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거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가 1월 25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 이거 체크 못 하시고 놓치시고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시간 맞춰서 기간 맞춰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사업자를 내시면 무조건 내가 매출이 없더라도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매출이 없더라도 매출이 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매출이 발생을 하셨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신고로 그냥 넘어가시면 이제 납부할 부가세 20%가 부과되고요. 무조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니면 매출이 0원이라고 해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산세가 있거나 벌금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벌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소신고라고 해서 매출액을 줄여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하실 경우 매출액이 그대로 잡혀요. 과소신고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과소신고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과소신고하실 경우 금액의 0.03% 곱하기 그 지난 일수만큼 곱해지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가산세 20%까지 발생을 하니까 꽤 큽니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이렇게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하지 마시고 그냥 매입을 최대한 적격증빙 매입을 많이 잡아서 최대한 절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세액 공제를 활용을 하고 필요경비를 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거래 기반 지출 영수증을 최대한 많이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한 지출 영수증을 수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부분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간이 과세자의 경우 창업 시 초보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시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진짜 이 부분을 많이 놓쳐서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시거나 피해를 피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냐면요. 이제 간이 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간이 과세자니까 어차피 세율도 적고 하니까 매입 안 잡고 그냥 매출만 신고해야지 어차피 얼마 안 되겠지 하면서 부가세 신고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대표기 때문에 종소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종소세 때 내 매출이 전체 다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7,900만 원이 매출이 발생했고 거기에 매입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러면 나는 7,900만 원을 작년에 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소세 같은 경우 내 수익에 한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여러분들이 번 것에 비해서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일반 과세자처럼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다 끊으셔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끊으실 수 있는 그리고 매입 잡는 이런 매입을 끊는 습관도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끊어주셔야지 매입을 잡아주셔야지 나중에 종소세 때 폭탄 맞을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라고 무조건 다 종소세도 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매입을 안 끊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사실 이 세무사분들이랑 조금 얘기를 하셔서 줄이고 뺄 건 빼고 넣고 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충 요런 정말 세세한 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께 필요하진 않으실 수 있어서 일단은 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고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조금 더 매출이 커지시면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좋은 세무사 사무실 찾는 방법 있나요? 하시는데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을 때 일단은 무조건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해보시고 지금 이미 이런 세금 신고를 많이 진행을 해보신 온라인 쇼핑몰 전문 세무사분들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세무사분들도 뭐라고 하지? 주력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잘하고 이미 내 주 고객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막 병원만 하는 세무사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프라인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는 세무사분들도 있고 하신데 생각보다 초보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그냥 나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또는 싸기만 한 저렴하기만 한 세무사 사무실을 좀 이용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진짜 절대 안 되시고 온라인 쇼핑몰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세무사분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도 조금 더 세세하게 다 잘 챙겨주시거든요.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세무사 찾는 방법 첫 번째는 무조건 전문적인 온라인 쇼핑몰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이 세무사 사무실이랑 지금 한 5년 6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 그 전에도 쓰긴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업체랑 끊고 갔었던 게 생각보다 부가세가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매입 생각보다 많이 잡았는데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세를 좀 더 줄이고자 한 3-4곳 발품 팔아서 그냥 네이버에 세무사 사무실 있는지 좀 찾아가지고 미팅을 다 잡았어요. 미팅을 다 잡은 다음에 웬만해서는 다 좋은 세무사 사무실은 거의 다 강남에 있어요. 웬만해서는. 네, 사실 이거는 편견일 수도 있는데 강남이나 아니면 성수 이런 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미팅을 다 하면서 제 부가세 신고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더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팅을 하고 그리고 그 세무사분들이랑 미팅하면 여러분들이 딱 보여요. 여러분들의 부가세 신고라든지 종소세 신고를 신경 써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가 딱 보여요. 그 태도부터가 달라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진짜 꼼꼼하게 이건 이런 부분에서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대표님은 지금 나이가 이러시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하세요라고 먼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 미팅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월기장이라고 해서 월로 계속 5만 원,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내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고객인데 사실 그 오프라인 세무사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해서 내 세무 기장을 맡기는 건 좀 저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방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도 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좀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시면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초반에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부가세 신고 관련한 내용을 다 얘기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아낄 거 아끼시고 세금도 잘 신고하시고 혜택 같은 것도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다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도 여기서 끝내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제가 봄소싱 추천 요거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제 소싱 추천이 타격률이 좋잖아요. 잘 팔리는 제품들 제가 잘 찝어내는 약간 족집게 강사처럼 그렇게 다 선택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제 시간에 보시려면 구독은 꼭 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가세 관련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좋아요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봄소칭 추천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댓글에 답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모두 안녕.